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류 있잖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과거에는 또 크게 문제를 안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지금 들으신 이 발언은 지난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돼서 한 발언인데요. 요약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였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정치적으로도 볼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이 논리는 현재 일본 구구와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해 준 겁니다. 그의 발언이 국민적으로도 크게 논란이 됐는데요. 일본 자민당도 울고 갈 친일적 발언인 거죠. 윤 전 청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발언을 둘러싸고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전 청장 측이 지난해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의 답변을 지적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을 내놨지만 옹색하게 그지없는 초라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이런 무지몽매한 사고를 가지고 국정을 또 외교를 하겠다고 하는지 그의 자질이 아연질색할 수준입니다. 그의 이런 친일적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 당시에도 문재인 정부가 죽창가를 부르며 한일 관계를 망가뜨렸다고 말해 전 국민을 모두 경악시키기도 했는데요.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야기하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수교 이후에 가장 지금 관계가 열악해지고 이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지금 관계가 아주 망가졌습니다.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지금 정권 말기에 이걸 어떻게든 또 수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한일과의 관계가 이 정부 들어와서 망가진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하고 또 우리 한일 간의 이런 안보 협력이라든가 또 경제 무역 문제 이런 현안들을 전부 다 같이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떤 그랜드 바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문제를 좀 접근을 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2017년 대선 당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 소환하며 준비가 덜 된 후보라는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청장이 잇따라 무리를 빚는 발언과 행동으로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며 원전 마피아 수준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윤 전 청장이 발언한 당일인 6일 탄소 중립이 아닌 탄소 중심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마스크를 쓴 해프닝에 대해선 이걸 애교로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젠 좀 그만 웃겨달라고도 말했는데요. 강병원 최고위원은 8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실존적 불안과 위협을 진영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적 문제 제기 정도라고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만용과 배포라며 가히 아베와 스가의 풍모, 자민당의 향취가 느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저녁의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고 정정했는데 사고가 자주 반복되고 있다. 그건 뭔가 안 좋다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 윤 전 청장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반 전 총장이 2017년 국내에 들어와서 첫 일정이 AI 방역 일정이었는데 본인은 방호복을 입었지만 주변 지지자나 기자들은 방호복을 전혀 입지 않아 쇼하러 갔다는 비난을 받았다며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윤 전 청장은 6일 예정이 없던 일정을 소화하면서 갑자기 몰려든 인파 때문에 행사장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윤 전 청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고 언급했고 뒤늦게 논란이 커지자 윤 전 청장 측은 7일 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고 한 답변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친일적 발언에 일본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대신 이제 오염수 관련된 부분은
일본에서 주요 미디어들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인터넷 미디어에서는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보도 내용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보도하는 이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뭐 예를 들면 편의적인 입장 이런 부분이 그대로 인터넷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효과가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오염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면 이러한 형태의 뉘앙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 현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론도 악화되어 있는데 오히려 한국 대통령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별로 없다는 형태로 발언을 해주면 일본 정부는 국내 여론에게도 동담할 수 있고 후쿠시마 주민들에게도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고맙기도 하고 자기를 정당화시켜주고 한국 정부의 이중적인 부분도 지적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이영채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는 일본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는데요. 일본에서 윤석열에게 너무나도 고마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좋아하는 발언을 하는 자가 친일이 아닐까요? 일본에서 열렬히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 그가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일 겁니다. 한동훈 사법연수 부원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검사, 현직 검사에게 실형 1년을 구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아직도 남아있는 윤석열의 부스러기 탓으로 보여집니다. 정 차장 검사는 압수수색에 나간 검사로서 의무를 한 것이라고 최후의 진술을 했는데요. 이 말이 더욱더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한동훈의 의문의 행각 때문일 겁니다. 일반인이었다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진작에 잡혀갔을지도 모르는데요. 저도 모르게 한숨만 나옵니다. 정 차장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독직 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한 것을 뜻하는데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지난해 7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차장 검사는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정 차장 검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압수수색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고 독직이라고 할 수 없고 고의도 없다면서 형식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동훈의 휴대폰을 초기화하려는 시도를 온몸으로 막았던 걸로 회자되는데요. 정작 중요한 건 현재까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어 검언유착 사건이 보류 중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물타기는 아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본 사건은 사라지고 출국만 남았고 이 역시 검언유착 사건은 사라지고 독직 폭행만 남은 거죠. 이게 검찰 내에서 정적을 죽이는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었나 싶은데요. 이 두 사건 모두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퇴임 전 알박기하고 나간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수부 정치검찰의 꼼꼼함,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